잠들기 전 이 습관, 당신 수면 깎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면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만의 시간이 생기죠. 그런데 혹시 잠들기 전에 하는 여러분의 습관들이 알게 모르게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설마 그럴 리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무서운 진실들이 있어요. 오늘은 잠들기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습관과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습관, 바로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SNS를 확인하고 웹툰을 보면서 잠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마치 하루의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완전히 속여버립니다. 원래 뇌는 어두워지면 이제 잠들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해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그런데 블루라이트를 보면 뇌가 아직 낮인가? 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을 본 그룹은 잠들기까지 평균 23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마치 매일 밤 23분씩 수명을 깎아먹는 것과 같은 셈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만성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치매 위험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 두라고 권합니다. 만약 정말 어쩔 수 없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하거나 밤 모드로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침실을 완전한 디지털 프리존으로 만드는 거예요. 둘째는 과식이나 야식 습관입니다. 야식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밤늦게 음식을 드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우리 몸은 밤의 모든 기능을 휴식 모드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기관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마치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갑자기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아요. 특히 밤 10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밤새 소화 작업을 해야 해서 몸이 제대로 회복할 수 없어요.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소화에 에너지가 쓰이면 이런 회복 과정이 방해받게 됩니다. 실제로 야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이들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25%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더 심각한 건 야식이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밤에 먹으면 낮에 먹을 때보다 살이 더 많이 찌거든요. 왜냐하면 밤에는 대사율이 떨어지고 인슐린 민감도도 낮아져서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거든요.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각종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니까 결국 수명 단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아요. 만약 정말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같은 가벼운 음식으로 대신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셋째는 술을 마시고 잠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마시면 잘 잠들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술은 처음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빨리 잠들게 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요. 마치 빠르게 잠들게 해주는 대신 깊은 잠을 빼앗아가는 거짓 친구 같은 존재죠.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뇌를 자극해서 자주 깨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잔 다음 날 아침에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느끼는 거예요. 겉으로는 8시간을 잤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잠을 못 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수면 구조 자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면은 얕은 잠과 깊은 잠, 렘 수면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인데 알코올이 이 패턴을 완전히 어지럽혀 버려요. 특히 기억을 정리하고
뇌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깊은 잠이 크게 줄어들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알코올은 중독성이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고 간에도 부담을 주면서 전반적인 건강을 해쳐요. 잠들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마치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것과 같은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 술 대신에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 같은 천연 진정제를 활용해 보세요. 이런 허브차들은 몸에 무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넷째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습관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스트레스나 내일 걱정, 인간관계 문제 등을 침대에서 계속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부정적 사고는 마치 머릿속에서 끝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같아서 잠들기를 방해해요. 더 심각한 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코르티솔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각성시키는 호르몬인데 잠들기 전에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숙면을 방해해요. 마치 잠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계속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장기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부정적 사고가 습관화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해요.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함께 아파지거든요.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7년에서 10년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잠들기 전에 마음 정리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거나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다섯째는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커피는 오전에만 마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후나 저녁에도 카페인을 드세요.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에너지 드링크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심지어 일부 감기약이나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카페인의 무서운 점은 반감기가 생각보다 길다는 거예요. 오후 2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밤 10시가 되어도 여전히 절반 정도의 카페인이 몸속에 남아있어요. 마치 잠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계속 잠들면 안 돼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죠. 카페인은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서 피로감을 못 느끼게 만드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더욱 문제인 건 카페인의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커피 한 잔으로도 충분히 각성 효과를 느꼈는데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죠. 그러면서 늦은 시간까지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고 결국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다음날 더 많은 카페인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요. 카페인으로 인한 수면 부족은 다음날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도 약화시켜요.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골다공증이나 위장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특히 임신부나 어린이, 노인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게 좋아요. 만약 오후에 졸음이 온다면 카페인 대신 10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자거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깨워보세요. 저녁에는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따뜻한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 습관들을 살펴봤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습관들은 당장 눈에 띄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더욱 위험해요. 마치 조용한 살인자처럼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런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야식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술 대신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이런 습관 변화를 한 번에 모두 시도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끄는 것에 집중하고 다음 주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식으로 말이에요.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가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며 편안한 잠옷을 입고 수면 전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몸에게 이제 잠들 시간이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건강한 수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게 되죠. 오늘 밤부터라도 이런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 잠들기 전 습관을 바꾸는 것은 내일의 더 건강한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